제가 태어난 연도를 밝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 동안 자유자는 몇 살일까? 계속 고민을 하시길래 82년생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딸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많이 커서 한 아이 첫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둘째는 이제 6학년이 되어서 오늘 저희 이렇게 내려오는데 고기 해먹었다고 6학년짜리가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아메리 사업은 11년 차 지금 한 10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요 지금 여기에서 막 스피치를 하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약간 저렇게 말도 잘하고 다몬드처럼 태어났나 봐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아메이 시작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애, 그리고 한 번도 꿈이 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애, 누구랑 트러블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어울려서 오는 거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4명으로 학교를 졸업한 애. 이거 배웠어요. 한 번 반전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불편했던 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혹은 집에서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냥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해오면서 저는 통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무엇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수능하면서 사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다고 하면서 너는 집에 있으라고 할 때 그때도 수능을 해서 제가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중생활 7년 차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나는 김유정이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고 왜 우리 딸이 문서연이거든요. 서연아 가끔 문서연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아이 둘러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 조금 내 이름 찾고 싶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무렵에 저는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고 아메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요. 계속 스폰서링이 바뀌었어요. 그만뒀대요. 뭐 저기에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또 이렇게 해서 그만뒀대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민영 씨 꿈을 가져봐. 꿈을 가져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하는 애고 사실 거절, 막 주장 이런 거 잘 못하는 애니까 그걸 못하고 그만 매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 이 아메이 제품 써니까 괜찮은데 그럼 나 이 아메이를 해볼까? 이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아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부터 아메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아메이 사업 제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중생활 7년 차쯤 내일을 찾고 싶었을 때 저기 좀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2015년 3월 달에 여러분처럼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막 다니는데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여기 이 자리에 오면 도깨비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나보다 훨씬 멋지고 훨씬 예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배우는 콘텐츠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막 배우면서 나도 좀 꿈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인생의 변수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제 나이 34살이었어요. 2015년 34살에 5월 달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전화가 오고 유아 나 길을 가다가 자꾸 내가 넘어진다? 안과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며칠 있다가 안과를 가셨고 안과를 간 다음에 엄마가 안과에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큰 병원을 가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그럼 훈련을 가봐야지 라고 이렇게 그냥 해맑게 이야기하는 되게 철없는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아빠가 대부분 모든 걸 해주셨고 그리고 21살 때 만난 저희 남편 오빠는 항상 모든 걸 해줬기 때문에 저는 34살까지 엄마, 아빠, 오빠 이 세 마디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철없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살에 엄마도 엄마 학교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꿈이 무작해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막 달려서 엄마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가 일단은 병원으로 가는데 한쪽 눈을 참 드라마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드라마 같은데 동공 확장제를 넣고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 검사를 하시고 반대편으로 바꿀 때쯤 제가 간 거예요. 어머님 반대편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가 간 거예요. 도착을 한 거예요. 가서 딱 봤는데 이제 엄마가 말이 나와요. 바꾸자마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그때 우리만 알고 5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일 드세요. 일 드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아무 말이 없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그럴까? 엄마 저기 읽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저기 사과가 안 보여? 저기 사과가 안 보이냐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했고 서로 당황했던 거였죠. 근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은 혹시 빛도 안 들어오시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빛이 이쪽 끝에서만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앞에서는 깜깜해요. 빛이 안 느껴지고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럴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심각하게 실명을 미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진행해야 했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엄마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실명의 위기까지 왔을까? 그때 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았던 서울대병원 안과 선생님이었는데 안구가 너한테 위축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판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제가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마의 휴대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의 휴대폰을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큰 파기를 맞으셨고 그거를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고군분투를 하시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빠가 모르는구나. 엄마만 아는구나.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적고 다 하나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김유영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저희 엄마랑 이렇게 연락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들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일인 거예요. 혼자서는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우리 집을 2번 팔고 막 3번 팔아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의 이런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떡하지? 근데 그것은 남편한테 얘기하기 싫어. 되게 희한해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한테도 많이 잘 떨어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그때 5월달에 결혼했잖아요. 남동생이 9월달에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남동생한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고민을 하다가
어찌어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나만은 꼭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온 가족이 다 알게 됐지만 하나 지키자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돈은 다시 벌면 근데 우리 가족이 흩어지거나 혹은 원망하면서 사는 건 하지 말자. 그 생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한테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어서 제가 나 진짜로 잘 살고 싶은데 나 정말로 잘 살고 싶은데 이 욕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잘 살고 싶은데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뭔가 정이 내려질 수 없는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미치는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집에 오는 스포츠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메이가 여러분이 공감하시고요. 빨리 돈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딘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나가서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통장에 100만 원도 없거든요. 저 그래서 어딘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스포츠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스포츠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역시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돈을 잃는다. 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잃는다. 하지만 그때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 가족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로 1년에 1억씩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해봐라. 그때 제가 유튜브 여러분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믿겼을까요? 아니요. 지금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기도 이런 생각이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다고? 언제?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년에 1억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진짜로 저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도구 내 삶의 도구는 뭐가 있을까 했더니 저는 결혼하기 전에 플루리트 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서구가 공정되는 과정을 설계 도면으로 그려내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돌아갔을 때는 얼마를 받을까? 5년 뒤 10년 뒤에 어떨까? 지금 우리 집을 2번, 3번 팔아도 모질날 이 가격은 이 사기에 대한 이것은 그걸로 해결이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애가 20개월이니까 둘째가 20개월이니까 아이 둘을 맡기고 내가 일을 하며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들 거니까 아이가 간 시간 동안이랑 아이가 자는 시간에 내가 알바처럼 일을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말한 건 아니니까 남편의 돈을 끌어당겨서 자영업을 해볼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도구로요 막 해보는데 여러분 아메리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기특하게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일어났던 빚이 그냥 뭐 1, 2억이었으면 정말로 어찌 보면 현재의 돈을 위해서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고 했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에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저 스포츠님의 말대로 5년 뒤, 10년 뒤에 아메이는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기존에 있던 플랜트 설계에서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었다. 그걸 봤을 때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로 꿈꿨던 나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흑인 여자 보이나요? 저 얼굴 좀 까맣잖아요. 이 모습이 진짜 되고 싶었어요. 얘 진짜 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때는요, 그냥 내가 좀 기득이 되고 싶다. 굉장히 많은 날들을 엄마, 아빠, 오빠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기둥이 되고 싶고 어려워졌을 때 나를 조금 기둥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랬던 게 나라는 사람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2015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근데 이렇게만 느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길래 그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바랬던 건 나라는 사람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그걸 벗어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가 아마도 그때 자그마하게 키워졌던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딱 이런 사람. 지금 아메이로 내가 유튜브 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1년 뒤에 나는 손을 탁탁 털고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실 점검을 해봤을 때 혹시 만약에라도 안 해도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을까봐 그러면 1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6월달서부터요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배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요. 2015년 5월달 이런 때 일이 있었고 6월달부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요. 2016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랑 두바이 갔고요. 2017 회계년도에 사파이어랑 하와이 갔고요. 2018년도에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머러드 다이아몬드 미션업체에서 60주년 갔어요. 사실 참 감사한 게 마음이 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는 일이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능했냐면요. 1년 동안 정말로 해보라는 걸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저 그건 하나 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한테 부끄럽지 않은 준비 열심히 했어요. 시스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1년을 정말 열심히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 10명 정도는 모이는 거예요. 아주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키워가면서 다이아몬드까지 한 거고요. 그러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시절 저희 남편, 엄마, 아빠 모두가 반대하다가 한 명씩 이제 찬성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엄마까지 찬성을 했고 아빠는 다이아몬드 때도 걱정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 때는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면 19년도에는 다이아몬드 유지하는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제가 고급분투에서 갔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년도에는 매출 성장 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좀 해보고요. 21회계년도가 두 번째 리더핑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달 내 작은 팀에서 브론즈 리더 이상의 핀이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 6팀자 이름을 매달 올리고 싶다. 이게 제 목표였고 그때 그걸 했고 22년도에 다시 한번 매출을 성장 그리고 23, 24 하면서 매년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뛰고 있는 완성된 자 절대 아니고 지금도 고급분투에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만 10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그냥 아메이 사업가. 여러분들께 제 지난 날들과 이 결과값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아마도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장
추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뭘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아메이에서 다 똑같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스템 안에서 행동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성장했다고 하는 저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되지 않고 축적되는 시간을 잘 이거였거든요. 시간은 절대적인 가치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걸 매우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차등 없이 주어지게 하는데 이 시간은 누군가는 12시간처럼 쓰고 누군가는 48시간처럼 쓰고 근데 여러분들 아메에 들어왔을 때 스포서님이 저는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저 되게 바빴거든요. 여러분 엄마 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엄마는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엄마의 눈을 대신해서 밥도 해야 되죠. 우리 아빠가 혼자서는 밥을 못 해 드세요. 우리 아빠 밥도 해야 되죠. 엄마 병원도 따라다녀야 되죠. 애는 7살 20개월 애들도 키워야 되죠. 되게 바빴어요. 그 전에도 계속 바빴고 맨날 계속 바빴어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쪼개보니까 시간이 다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확보했어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9시부터 4시까지 시간 확보를 했어요. 첫 번째 한 스텝은 시간 확보했고 두 번째 한 스텝은 시간을 확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부모로도 결과를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확보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고 그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스케줄이 스승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가지고 스케줄을 작성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도 저랑 비슷한 감정으로 아메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짜준 시간표 따라서 그냥 이따가 시험 기간을 시험 받고요. 몇 때쯤 대학 가라고 하니까 성적 맞춰서 대학 갔고요. 회사 들어갔더니 요만큼 일하면 요만큼 월급 준다고 해서 그만큼 일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시간을 계획해서 써본 적이 없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와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데 미팅을 오는 게 시간 투자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게 시간 투자인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4시간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나는 미팅 자리에 왔다가 밥을 먹고 가면서 나는 아메이 시간 투자를 했지? 이러면서 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스케줄을 작성을 해서 스케줄대로 움직여라. 스케줄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미션을 스스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서 한 달 스케줄을 놔두고 뒤에서부터 채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빈칸을 메워가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9시서부터 4시까지 난 죽었다 깨나도 새 타임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점심을 잘 못 먹었어요. 점심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20개월짜리 우리 딸을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는 애를 맡겨놓고 열심히 아메이 사업 하겠다고 다니는 내가 점심을 먹는 그 시간이 사치스러워서 정말로 점심도 못 먹고 초반에 막 그렇게 뛰어가고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래 익어서 내가 스케줄을 작성을 하고 내가 계속 나한테 주는 미션들이 점점 더 굉장히 스마트해져요. 될 일에만 미션을 줘요.
우리가요 스케줄을 작성을 안 해보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분명히 오늘 가는데 남이 말 못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오는 걸 안 싫어해. 왜냐면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기존의 관계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스케줄에 그런 사람만 넣어요. 그래서 가서 있잖아요. 돌아오면서 이상하다. 1도 없네. PB가 1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스케줄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한테 주는 미션이요, 될 사람들한테 계속 스케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요. 아니, 이 생각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가자. 이런 스케줄을 제가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 스케줄을 작성하다가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GP 가던 시절에 그날의 저의 스케줄이 뭐였냐면요. 찹쌀케이크 두 판을 들어서 한 판은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 친구한테 선물로 전달을 하고 한 판은 5번으로 나눠서 누구 만날지 모르겠는데 5명한테 오늘 전달하고 오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5명한테 전달을 하고 오자. 그게 제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10시 넘어서 저희 딸이 7살짜리 딸이 자기가 태권도에서 굉장한 발차기를 배웠다고요. 저한테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모두가 막 그때 막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 그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엄마가 씻으러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바지를 벗다가 말고 발차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길래요? 뒤로 날아갔어요. 뒤로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머리가 찢어졌네요.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확 나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바지로 대고 손으로 이렇게 피를 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엄마에게 있는 전화를 대답합니다. 119에 전화해서요. 왜 어떻게 이런 말 안 해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이래 했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2분만 와주셨어요. 2분 만에 와주셨는데 정말로 내려오라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가 피가 너무 많이 펴지니까. 근데 올라오셔가지고는 딱 보시더니 신발시키 막 들으셔서 공대로 감고 우리가 막 병원을 가서 그 친구 채취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 1시 넘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가 지금은 엄마 이야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계속 울음을 참으면서 내가 1년만 해보기로 했으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로 아메를 제대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하고 안 하고를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저한테 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울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사는 게 싫은가? 세상은 내가 사는 게 굉장히 불평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돈도 없어 애까지 나 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스케줄에 쓰지 마세요. 5시에 일어나서 찹쌀 케이크를 반죽을 했어요. 그때 저의 남편이 반대하고 시작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깐족된다. 여러분 이 느낌 뭔지 아시죠? 깐족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반죽을 하다가 남편이랑 큰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내가 좀 미친 적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죽을 다 해서 나올 때 아이가 바지를 잡죠. 엄마 내가 이런 때도 나갈 거야. 그때가 진짜 최고 슬펐고 하지만 여러분 스케줄이 때문에 나갔죠. 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핀데 있었대요? 어쩌게요?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었던 그 친구도 못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랑 같이 지중해 크루즈를 가요.
진짜 이런 일이 안 되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루만 봐서는 저는 진짜 헛수고를 했고 아이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 내 마음속에도 굉장한 후회가 있었던 그날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로 된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얘기한 헛수고가 절대 헛수고가 아니고 그것이 쌓여서 비즈니스가 된다고 했던 건 정말이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쌓자. 시간은 절대적인 거 아니고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빠르고 많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서 왜 이렇게 빨리 선정했어? 뭐야? 이걸 못하실 수 있어요. 왜 가능했냐라고 보면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있는 사업잖아요.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맞아요. 시스템대로 하면 진짜 성공하는 거 맞거든요. 스폰서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참석이나 수나 막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정말로 성공하는 사업 맞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랑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랑은 다르다. 내가 빨리 시스템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사람이 장착이 돼요. 우리 시스템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미팅 몇 번 참석하면 되고, 사업자분은 이만큼 하면 되고, 신규 소비자는 얼만큼 있으면 되고, 다 좋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랑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되는 거를 10년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요. 20년을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메이는 언제까지 하라고 누군가가 얘기하잖아. 근데 있잖아요. 빠른 성장을 하고 싶다면 빨리 많이 해서 시스템을 내 몸에 장착시키거든요. 내가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감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포츠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생각을 하고 뭘 해도 됐어 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포츠님한테 소개를 하면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 말을 잘하는 걸까? 이 차이가 뭐길래 스폰서님한테 가면 되는데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스폰서님이랑 계속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감각이었던 거예요. 임계점을 딱 넘어서고 났을 때 나한테 찾아오는 감각.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 같은 거에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전거를 맨 처음 탔을 때 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잘 타죠. 근데 매일매일 타는 사람은요 빠르게 잘 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엉덩이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여러분 자전거를 되게 잘 타게 돼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두면 계속 끊임없이 자전거를 내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 비즈니스에 감각이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메이는 특별한 능력을 모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빨리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내가 시스템에 조인을 시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번에 반복 행동에 근거한 리듬이라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리듬이. 여러분도 이렇지 않아요? 게스트 스피치 들어보거나 아니면 스피커에게 말을 들으면 나 가겠어. 나 가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가 진짜 아메이가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어. 저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괜찮다. 저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아내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진짜 믿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더스 콜렉티브 가는 길에 제가 스포츠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스포츠님과 아메이를 세뇌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메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진짜 세뇌하는 감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막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나를 못 믿은 거였어요. 아메이라는 회사도 믿었고 시스템도 믿었고 스폰서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다 되는데 재수없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였냐면 매일매일의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요. 나 맨날 이 마세로가 되면 여기서 손 들고 떨어져요. 나 여기서 수익 구조할 때 맨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여기서 말 잘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부터 막 개선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야? 오늘 매끄러웠어. 제가 진짜로 여러분 정말로 기억에 남았던 날이 어제예요. 저는 남자를 좀 무서워해요. 좀 특이하게 그렇죠. 얼굴 생각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얘가 남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남자를 보고 후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가 자기 남편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후원을 깨닫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보다 더 스펙이 좋고 막 잘 보는 사람한테 내가 뭐야 아메리카 기준이 있다고 내가 막 얘기하냐 이렇게 했던 플랫폼을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못하겠더라고요. 스포너님과 스포너님 한번 맞아 한번 맞아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스포너님이 했어요. 한 다음에 스톤 미팅도 안 하고 뛰쳐나왔어요. 괜찮았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막 뛰쳐나왔어요. 왜냐면 그냥 남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홈미팅을 하러 갔는데 우리 파트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선생님 우리 남편이랑 나 너무 여행 가서 스카저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안방에 들어가 있고 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무섭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그래? 그럼 알아서 내가 할게.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뭐야? 나 지금 남자 지금 혼자 놔두고 내가 지금 칠판으로 사무실을 했어요. 와 완전 대박. 그래서 스폰서가 카톡을 보내. 스폰서 스스로 내가 오늘 어땠는 줄 알아? 내가 드디어 처음으로 남자한테 이렇게 아메리카 사업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딱 지하철 내려오니까 맞네? 너 남자한테 상승 못하는 여자였는데? 눈도 잘 못 봤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반복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한테 믿으세요?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 큰 거인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큰 거인을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력이 있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진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나에게 어려운 것을 들려줘요. 저는 반복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반복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조금씩 잘해지는 그 느낌에서 나도 될 수 있겠다. 그래 나도 다이아몬드 그따위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진 않는다. 믿음에도 100가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요 되게 신기한 건 선순환입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조그맣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돼요. 왜냐면 하는 대로 좀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대면도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사업 생각도 잘하고 하니까 시간을 더 쓰게 돼요. 시간을 쓰는데요. 믿음이 생겨서 시간을 쓰면은요 행동되면 확실하게 됩니다.
누가 돌아오면서 아메리를 한 건가? 수다를 떠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행동들도 되게 많은데 확실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다시 또 나의 믿음이 커져요. 그래 나는 되는 일이야. 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던 시절에 하나를 보고 그냥 무실적으로 아무도 갔던 시절 제가 9시부터 4시까지는 아주 잠깐이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16시간, 7시간 막 그렇게 써대면서 정말로 막 뛰어다녔는데 하늘을 바라보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결혼을 안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어떤가? 아메리가 이상한 거야. 진짜 웃기죠. 아주 되바라지게 나도 모르게 하늘을 보면서요. 정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그걸 속으로 말을 하고 나서 소름이 끼쳤던 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지. 아메리도 일확천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아니면서 아메리가 물론 보상은 굉장히 크고 지속적이고 굉장히 기저질을 사오는 많죠.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그에 합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에 나는 합당한 노력을 했을 때 그 어떤 일보다 굉장히 좋은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조금 누리는 거 세 가지 제가 아메를 통해서 조금 이 세 가지 정도는 내가 좀 얻은 것 같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보상이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보상입니다. 코로나 전이라서 이렇게 크게 이제 대한민국 인정식을 할 수 있었죠. 이때가 마지막 제 이후로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 대학원에서 7천여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준 때였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서는 거 되게 싫어했던 아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반장 한번 안 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욕심이 없었어.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그 7천명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비즈니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굉장히 꿈이 크거나 뭔가 나를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 안 하면서 살던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포츠님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비즈니스 필요 없는데요? 뭐 비즈니스가 좋다. 난 그냥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작았냐면요. 제가 좀 키가 작고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님한테 저는 캐리어 가방에 들어갑니다.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아내는 너무 어려워 보이구나. 이런 말들을 했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사업 설명을 듣는데 누군가 어떤 사장님이 본인이 비즈니스도 하고 여행 다니는 그 영상을 마지막에 막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눈물이요 세연없이 울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저희가 옆에 파트너도 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바보야 남들 저렇게 다 달리는 비즈니스잖아. 왜 꿈도 못 꿔줘? 왜 꿈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안쓰럽다. 내가 너무 안쓰럽다.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구나. 그러다가 아무래도 손자한테 비즈니스 하고 꼭 누워서 사진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사진을 찍어보고요. 그리고 한 10시간 날아가다가 사람은 동동,
동치미국수를 준다길래 제가 이거 안 하면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저는 동치미국수를 먹겠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원 동동 동치미국수를 시간을 물어가다가요. 하나원 동동 동치미국수를 먹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메리카 척성이 딱이다. 진짜로요. 내 돈 내고 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비즈니스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 동동 동치미국수 먹으니까 그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하늘나라고 여러분 아메리카 딱적 썩나 이런 생각. 정말로 약간 이렇게 그리고 A60 진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도전할 때는 그 위치 사장이 사라지셨거든요. 중간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이 A60 가서 4,000여 원 정도라고 했어요. 4,000 중지 4,500원 진짜 생각 안 납니다. 전 세계 다른 데 이상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그냥 눈이 마주치면 좋아서 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냥 아메리로 하나가는 이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게만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여행이었겠죠. 스페인에 한국 가면서 12명 뽑혀서 갔던 재작년에 제가 요트 대회에 관람권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트 대회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지중해에 제가 스페인 마요르카죠. 거길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요트 안에 이렇게 맥주, 와인, 즐길 거리들이 계속 주면서 한 5시간 동안 요트 안에서 즐기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우와 이렇게 해서 알죠. 언제 내려요? 너무 지겹다. 바다 원래 다 이렇게 살았고 하늘 원래 이렇게 맑은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지겨울라 한다.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원없이 이렇게 요트 대회를 관람하고 하면서요.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다. 내가 100만 원도 통장에 없었던 내가 아메리 사업이 정말로 내 인생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1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져버리고 나면 미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이 미련을 갖고 살기가 싫으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에 그냥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메리가 조금씩 내 삶을 바꿔주는구나. 비즈니스 석도 한 번도 껴보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요트대에 참관해서 있거든요. 와 정말 아메리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갖게 된 거는요. 꿈과 대화가 이게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아직 꿈에 다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고요. 꿈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아메이 시작했을 때는 그냥 잘 살고 싶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나 좀 더 잘 살고 싶다. 그냥 이 정도로 내 욕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런 것들을 나한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저는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이고 싶은가? 부모한테 어떤 자식이고 싶은가? 남편한테 어떤 와이프이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경우는요. 남편은 참 좋은 사이가 됐어요. 남편이 깐족되고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저를 알아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아내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 같은 곳을 향해서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가치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그걸 나누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풀어가면서 너 오늘 수고했다. 그럼 우리 파이팅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이가 참 좋아. 좋다. 관계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 갔을 때 보면 이 친구들 사실은 어렸을 때였으니까 이 친구들 어렸을 때였으니까
제가 없었던 그 시간이 이 친구들한테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여행 갔을 때, 다른데 딱 되고 여행 갔을 때, 저 둘째를 5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삿포로 여행을 가서 제가 들어봤었어요. 니네 엄마 없어서 너무 슬프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부모 창당 수업을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고 작년에는 어떻게 시간이 돼서 갔는데 아이들 부모 창당 수업 가본 적 한 번도, 창당 수업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학교에 데려다 준 적 없고 그리고 이 친구들 아파서 어떻게 했을 때 한 번도 여기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때 물어봤을 때 5살짜리는 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첫째 아이는 이렇게 해요. 엄마 스폰서님이 엄마보다 핀이 높은가 보더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가방을 들고 가는데 스폰서님은 가방을 안 들고 가고 갖다 주더라. 저는 다이아몬드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데 스폰서님은 수저들 그 이상이시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죠. 슬펐던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아이들이 엄마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예요. 저희 엄마 실명교육이 극복하셨습니다. 정말 진짜로 여러분 어디 이거 나타나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저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진짜로 망막 방위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혈액순환 장애였기 때문에 망막 방위 자체가 혈액순환 장애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눈에 관련된 건강기능 식품을요 좀 많이 드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재수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스토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아빠.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 덕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속상하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아빠랑 같이 축구를 갔을 때 저희 아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 됐을 때도 우리 아빠는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인연이 돼서도 쓰셨죠. 근데 여기 좀 축구가 아니고 오션월드 치앙마이 갔을 때 저희 아빠가 그때 그 모든 회사에 돌아가는 시스템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가 비즈니스 표현드렸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아빠가 오셔서 돌아오셔서 제가 아빠 집에 갔는데 이제 이것 좀 가도 되겠다. 딸내미 수고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네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진짜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바랬던 거. 나 진짜로 아메리카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아메리카 들어오면 돈 바랬던 거 맞는데 정말로 내가 아메리카 살고 싶었던 삶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점점 더 제가 원하는 삶이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 정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가는 겁니다. 엄마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아메리카 처음 나왔던 게 제 이름을 찾고 싶어서라고 얘기했었어요. 아이를 둘 낳고 나라는 사람이 조금 이 세상에 이름 없이 살고 싶잖아요. 난 좀 내 이름 갖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메리를 통해서 이걸 좀 배운 것 같거든요. 뭐였냐면 A지점에 있는 형제의 내가 원하는 비시점을 꼼꼼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기는 왜 이렇게 동물을 하자는데 낭만적으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좀 솔직히 했었어요. 난 그냥 돈 먹어야 된다고. 꿈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길을 ቁ고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을 꿔왔어요, 여러분. 꿈을 꿔보고 A 지점에 있는 나를 한 땀 한 땀 옆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B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내 이름이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지점에서 원하는 나로 갔던 그 과정을 누군가는 듣고 싶어 하고 그 과정을 했던 나를 누군가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나다움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리는 정말로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켰던 그 스토리마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다시 돌려주고 이번 시스템이 하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위기에 다른 일을 기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주변에 돌아보시면 진짜 그렇던가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죽는 날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 나가할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긴 하지만 많진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냥 위기로 만드는 거 그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메리카는 기회를 만나서 위기를 아메리카로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저 2015년 그때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은 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이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때 농담을 드리고 싶어요. 열망이라는 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최고의 합리적인 선택 이것보다 내가 열렬히 바라는 건 뭐지?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서 정말로 꿈꾸는 건 뭐지?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들은 그래도 열망이 있대 살아가는 성인이 되고 나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열망이 아니라 욕구로 살아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 이런 욕구로 살아요. 근데 욕구보다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 난 저거는 열렬하게 있잖아. 난 꼭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것들 한번 꿈꿔보시면 좋아요. 그걸 꿈꿔서 그 열망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열망을 전제하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열망이 있는 그 삶에서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양가 감정이에요. 하나는요 막 두렵고 나 도전 못해요. 나는 지금 안 될까봐 도전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 도전이 있고요. 되면 못해? 나 거기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있죠. 기왕이면 되면 어떡해? 설레는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열망이 가득 담긴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